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이 칠병장 원문으로는 세 번째고요. 강의는 일본에서 좀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강의는 오늘 네 번째예요. 자, 그런데 원문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이라는 것은 임철철 선생님이 쓴 게 아니에요. 원문이 있고요. 이렇게 원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주가 있고요. 세 사람에 걸쳐서 적천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자, 기신이 입 어디로 들어가요? 오장. 오장으로 기신이 들어간다. 곧 오장이라는 것은 목화토 금수에서 배석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임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병이 된다. 병이 되면서 흉하다라고 했어요. 자, 임철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신이 입 오장자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음탁직이다. 음하고 탁함직이에요. 오늘 사례 명조가 두 개인데요. 전부 음탁한 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매장돼 있어요. 지지에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음탁지기가. 되게 보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금 또 그럼 양명은 또 양명지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좀 그 기운이 있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십니다. 계절적으로요. 음탁심장, 음하고 탁한 것이 아주 깊이 신복, 깊이 엎드려 있으면은 난제나나 체하기도 어렵고 화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병이 됨에 있어서 가장 흉하다. 최흉. 마치 만약 그런 것이 기뻐한다면, 그러나 그 음탁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마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종이 생기면 일세무제, 재앙이 없을 것이니 만약 그게 꺼려진다면 대개 꺼리는 게 더 많겠죠. 평생 다병이라. 음탁한 것을 사주상으로 음탁한 것이 끼었다라면 일단 그 사람은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일단 뭔가 좀 하자가 있고 평생 살아가는 데에도 굴곡이 꽤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세 번째 나오기 시작해요. 자, 토로서. 토는 비위인데 비장은 반긴다. 편안한 것. 완행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느린 것. 느린 것을 반기는데 위는 또 반긴다. 이 활락한 것을 반겨요. 그러니까 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끓인다. 목이 토로 들어가는 꼴이죠. 먹고 토하는 걸 끓이는데 즉 불환한. 환한한 것이 안 돼서 병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금은 대장과 폐가 되는데 폐는 의수, 걷어들인다. 자, 걷어들인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흡하는 거예요. 흡하죠. 그런데 흡을 할 때는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수예요. 걷어들인다는 건데 호하면 불어내는 거죠. 이 불어내는 것은 결국은 산소가 남아있고 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폐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대장은 펼쳐지는 거예요. 끓이는 게 화가 금으로 들어가는 끓이는데 즉 폐기가 상역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상역하는 것이고요. 대장은 불창 펼쳐지지가 못해서 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모두 한의학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임철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한의학에서 이걸 끌고 들어온 거죠. 수는 위 방광과 신장인데 방광은 부드러워야 돼요. 신장은 단단해야 돼요. 견고해야죠. 그래서 기, 토입, 수, 토가 극을 하는 것을 입을 수로 들어가는 걸 꺼리는데 즉 그러면 신장은 딱 메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윤에서 부드럽다는 거에서 메마르다는 거 반대죠. 방광은 메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견고한 것이 방광은 윤한데
아, 그렇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신장은 고 하면은 뭐예요? 메마르다. 이거 견해서 메마른 거고요. 방광은 조 하면 메마르다. 이게 윤택근과의 반대죠. 그래서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은 간담이다. 그런데 간은 조달. 이 조달이라는 게 저 끝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모든 피를 저 인체 끝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건 심장이 아니고 이 조달을 시킨다고 해서 결국 간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독작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담은 마땅히 평평해야 되는데 금이 들어와서 금이 목으로 들어가는 걸 꺼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간은 급해지고요. 예, 간은 이게 지금 간은 조달하는데 급해지고 뭐예요? 간급 이 생화, 화를 생하고요. 담은 차가워지면서 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화는 위, 소장과 심장인데요. 즉 비위가 아이고 어디에요? 아, 그래 소장 금세 올라갔나요? 하위 소장과 소장과 심이죠. 심은 마땅히 너그러워야 돼요. 소장은 마땅히 걷어들여야 되는데 대장은 뭐예요? 창 펼쳐지는데 소장은 수 걷어들인다고 했죠. 이건 결국은 뭐예요? 수라는 것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죠. 끓인다. 수가 어디에요? 화에 들어가는 걸 끓이니 심은 불관에 관대하지 않고요. 소장은 완 늘어지는 거예요. 완은요, 저기서는요. 그래서 병이 된다. 그러면서요, 여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도대체가 이걸 계절적인 걸 가지고 토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겨울에 생기고 왜요? 춘과 동, 하계 이런 걸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썩 그렇게 좀 저한테는 맞듣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요. 중요한 것은 간유, 유여 부족. 보라. 여유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보라. 만약 토가 태왕하면 목이 불능입토. 목은 들어갈 수 없죠. 태왕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즉 비위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그 여유가 있는 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병이 된다는 거죠. 비는 본래 습한 것을 끓이는데 위는 본래 차가운 것을 끓인다. 만약 토가 습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발병은 춘동, 봄, 가을에 발병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만큼은 해석을 제가 열 몇 번까지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썩, 10번까지네요. 그런데 썩 그렇게 납득지 않아서 이거는 뭐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공부하는 사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세히 꿰어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명리학자들한테는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사례 명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겨울에 두 사례 명조가요. 전부 겨울에 병이 겨울에 출생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병이 생겼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추걸이죠. 병화일주예요. 그럼 이건 상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봐도 돼. 오히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토가 투출했으니까요. 물론 개신기가 있는데 이 신금에서 경금이 투출했다 해도 오히려 본기가 투출했으니까 그냥 상관격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도 또 상관격이에요. 결국은 상관격에 상관이 강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가 약화되는 건 뻔하죠. 지나치게 설이 된다는 거죠. 병활주가. 그럼 이걸 뭘부터 찾아야 되느냐? 인성부터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인성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을목도 있고요. 미토도 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 신묘대운에 인은 너무 어리니까요. 요 묘대운만 좀 괜찮고요. 임진 이 계사대운도 썩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아마 이 묘대운 지나자마자 죽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요. 너무 그러니까 결국 사주 자체가 지나치게 이렇게 상관 기가 강하죠. 토가 강하니까 또 재성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재성뿐이에요. 여기 지금 자술도 있죠. 그래서 썩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요, 시간에 있는 을미, 을목과 인목인데, 이 인목은 오히려 경금한테 당한다고 하면서 못 쓴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병화, 생호, 계동. 마지막 계절이죠. 생호, 자하, 자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허, 화는 허하고요. 무영, 탈 수가 없죠. 저거 뭘로 해서 불길을, 잃게, 일어나게 하겠어요. 용신은 제목, 목이 되는 건 맞죠. 목은 본래 조고, 메말랐어요. 참 안 됐습니다. 비록, 양양이라고 했는데, 양양이라는 게 머물러 있다라고 했는데, 양양은 뭘 양양이라고 했을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맹하라는 것은, 이건 싹이에요. 싹을 얘기합니다. 비동,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싹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금이 투임절, 경금, 임절에도 무슨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금은, 일주한테 부담이죠. 재성이니까. 위병심천, 뭐죠? 병이 됨이, 심이, 얕을천차죠. 심이 얕다라고 했는데, 이거 참, 이게 말이 조금 그렇죠. 소위, 소령자, 월지 축토다. 심이 얕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깊어이죠. 소령자, 그리고 심이 얕다라고 한 것은, 일단 경금은 그렇게 임절을 해서 일주한테 부담을 안 된다라는 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끓이는 거 월지 축토죠. 그래서 경금 통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은 곧 어디 안에 신금이 지장돼 있죠. 바로 기신, 입, 오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토는 곧 경금의 정목, 친엄마죠. 그래서 회화생금, 불을 어둡게 하고 금을 생하죠. 조기 파인, 인성을 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목을 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경금이 기토한테 생을 받아서 강해졌다라고 하지만, 일단 쓸 때는 깨졌던 말든 인목은 용신이다. 자수위신, 신장은 맞습니다. 축합지 불능생목, 목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축토가 합을 해서요. 화토, 간능조금, 자축합도해서 금을 도와주고 있다. 축토가 병이 된다. 맞습니다. 상관이 너무 강해요. 부단, 생금, 금을 생할 뿐만 아니라 억차, 또한, 돌아다니면서 누워수, 누가 된다. 수한테 누가 되죠? 저게 수가 관인데, 관이 곧 인수를 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시로 병화는 간장과 신장의 양흉, 간장과 신장이 둘 다 이지러졌다. 지금 묘온 만큼은 능타 축토에서 명리궁정, 그래도 벼슬길에 들어갔네요. 을은 경합이라고 해서요. 이게 아마 이건 사축봉금 해서 아마 을사년일 거예요. 이거 지금 을사대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임진년에, 임진대운에 을사년이 들어오면 이거 이 사람이 끝나죠. 동에서 허선지병이 걸려서 불치희망,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소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로 자축합수가 되어 더욱 얼어붙은 대지가 되었다. 병화일주가 도움받을 것이라고는 연지의 인중병화와 시지의 이중정합분, 철천님은 용신을 일간 병화를 생존하는 목오행을 본 듯하다 라고 했습니다. 오행청론의 지수는요, 목 2.2, 화 2.1, 목화는 있어요. 그래도 토가 오히려 5.1로 해서요. 병화가 설기가 심합니다. 이 금 1.4, 수 4.2, 이게 관이거든요. 그래서 토가 초과 종조의 특정 목수용조로서요. 풀어가면서 화목용조로 용신이 나왔다. 이유는 병화일간의 토오행이 초과 종조에 되면은 식상성이 강함으로써 일주가 약했으니까 화를 먼저 찾는다. 목이 후순위로 밀려난다. 결론적으로 식상용비격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 용비격인데요. 사실 인성이 더 좋습니다. 인성이 있으면 인성부터 써야 되겠죠. 자, 명조가 사실은요. 이걸 지은 것은 격군론에서 지은 것은 저는
그죠? 제격으로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상관격으로 본 것은요, 이 병화일주가 이렇게 본기인 기토가 우선이지, 여기가 아니라 중기인 신금이 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번 443번도 또 역시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관격으로 격을 잡았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신대운이라 안 좋을 것이고요. 이 묘대운은 괜찮은데 임진대운에 을사년을 만나서 죽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상관격이죠. 이 사주가요. 443번이에요. 이 사주는요, 좀 내려 쓰겠습니다. 제가. 정의, 을의, 신의, 신리, 임진. 이건 완전 수채예요. 임진까지 해서. 이것도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이니까 일단 뭐부터 찾아라? 토부터 찾고요. 토채 화목용조에서, 수채 토화용조에서요. 화용신으로 잡았죠. 왜 목을 못 쓸까요? 여기 목 없습니다. 지금 수없이 기다리는 게 목을 기다리면서 진토 미토 속에 을목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해중 간목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단 이 사주는요, 목을 쓰려고 해도 일주가 약하니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화를 용신으로 기다리고요, 토운이 좋겠네요. 토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토대운이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옮겨 쓰겠습니다. 네, 글자가 읽힐 테니까요.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끝나나요? 정해, 신해, 근덕이네요. 신미, 임진. 이런 사주입니다. 자, 신금이요. 생혼맹동이에요. 이거 좀 초겨울이죠. 정화, 극거, 비견에서요. 정화가요. 비견을 극하고 있죠. 일주, 고리무엇, 무족. 절대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상관투이 당령해서 결국 상관이 여기 투출해서 당령을 하는 바람에 이거 해서 이거 훔칠절자입니다. 절거 훔쳐서 가져가고 있다. 명주의 원신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영신 제토. 그리고 토가 용신인데 부재화. 화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화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운이 보세요. 이 경신, 이 무신대운도요. 이 일주가 신금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고장이 났을까요? 그래서 미토는 목의 고근이고요. 요거 이렇게. 또 지는 곧 목의 역이다. 그럼 이거 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개장 을목지기. 모두 을목이 끓이는 것이 전부 여기 암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연월 양해는 옷이 목지생이에요. 목지생지예요. 그래서 해미 공목해서 이게 그러니까 재성이 식신 상관 생재를 해서 일주가 너무 약해져 갖고 수도 나쁘지만 목도 더 나쁘다. 차는 기신이 이 오장기 육부로 들어갔으니 유찰원지 이것으로 봐서는 비가 허하고 신이 설할 것이다 라고 해서 비는 토고요. 신은 뭐죠? 수예요. 그래서 그 병화는 두현, 이거 어지럼병이에요. 유설, 이건 정액이 새는 거죠. 어지럼증과 유설이 돼서 갱성어, 더 성했다. 위완통이라고 해서요. 위장도 아프고 어깨 통증도 있고요. 10일지양, 10일 동안 편안한 적이 없어요. 기유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유년에 일주 복록했어요. 여기 아마 이렇게 두 번째 운이겠죠. 그래서 최근 득자 했으니까 국립학교에 가고 자식도 얻었어요. 무는 좋아요. 극거 임수 극거
듣고 임수 보름에서 이거 장학생까지 됐네요.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신혼에 임수 봉생하니까 병세가 유중 더욱 중해졌죠. 정운에는요 일주수상 졸 죽었다라고 해서 정화는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수가 너무 강하니까요. 들어와도 토화용조지만 토가 좋고요. 화는 이렇게 수가 이 원국에 수가 너무 많아서요. 수운이 화운이 들어와도요. 이 사주는 싸움이 일어나도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도 비겁은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식상 용비격으로 보면 비겁운이 괜찮겠죠. 그러든 저러든 이 정화 이때는 그냥 깨지는 거죠. 미운까지 갈 수도 없네요. 그럼 미운만 들어와도 괜찮았을 텐데요. 미운 들어오면 햄이 목복을 이루고 해서 미운은 그래도 그러나 일주가 약하기 때문에 썩 목운도 안 좋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목운도 일주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목이 들어오면 재성 아닙니까? 재성을 감당할 수 없죠. 일주가 약하니까요. 토운이 최고 좋습니다. 인성운이요. 관, 상, 양조. 자, 위에 두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그 병증은 더불어 팔자 오행지리에 있다. 현현응지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능히 자세히 심신, 세부지 마음을 깊게 갖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건 공통에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불능 예정, 어찌 예정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주만 딱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 차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철저님은요 금수상관격은요 시경관한다는 일반적 사용 용신법을 부정하죠. 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해월에 신금일주가 자신을 도와주는 인성이라고는 일지의 미토와 시지의 진토가 있으나 겨울철에 태어난 신금일주는요 상관성이 강하고 신약한 상태이므로 편관이 정화로 용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 무게중심 오행 체형론은요 토금 수가 4.7이네요. 그래서 여튼 수체 토화용조예요. 토가 용신이고 화가 시신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라면 정운 일주 수상이 졸이라고 한 이유도 되지만 시간에 임수가 합의되어 목화가 되면서 용신을 극하는 기신운이 된다. 어떻게 됐든 정화가 들어와서 썩 그렇게 좋은 꼴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철초 선생님께서는요 정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정화가 비견을 극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게 물론 관성은 아니죠. 편관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조후로 쓸 수가 없는 사주가 됐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사주상으로 편고하고 용신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지 모르는 사주가 어려운 사주죠. 용신정하기가 아주 난감하죠. 식상이 강해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로 해야 되나, 이 식상성을 쳐야 되나. 그러면 양수격전이죠. 식상을 쳐야 되고 일주를 돕기 위해서는 곧 무엇이 용신이 되느냐. 인성이 용신이다. 우선적으로. 없으면 비겁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비겁은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대운에 끝난 것이지만 기후무신 괜찮았을 겁니다. 이 사주는. 기후무신은요. 괜찮죠. 용신과 결국은 비겁, 나 자신을 도와주는 힘이 있는 것이 왔는데 이 정화대운은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뭐 고나마나할 겁니다. 고나마나가 아니라 조금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시신을 정화로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는 아닌데,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죠. 그러면 썩 이거 좋을 거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화용신호로 잡으면 안 되죠. 그나저나 이게 토도 없어요. 미토를 잡으면 되겠는데, 화로 잡아놓으니까 이 미토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수채토, 화토 용도의 화용신호를 잡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토용신호를 잡아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바뀌는지 안 바뀔 것 같네요. 파토 희용의 영어네요. 토용신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토용신. 바꿔볼게요. 밑으로 쓰겠다 이거죠. 아, 마찬가지예요. 토시형의 토용신. 바뀌질 않네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요, 이 프로그램에서 좀 차이가 나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고쳐놓겠습니다. 본문 4번째가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